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깨우는 남자,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소방이 김찬수입니다. 저는 앞으로 총 8강의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며 안전에 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혹여나 잘못 알고 계신 안전지식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영상은 저희 소방 직원이 비번날 퇴근을 하다가 터널에서 발견한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화재를 직접 겪거나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아직 화재를 보신 적 없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화재는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그 위험성을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영상은 파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인데요. 화재 현장에 고립된 요구조자가 있다고 현장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간을 풀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현장으로 먼저 진입해서 구조를 하는 영상인데요. 화재 현장에서 복사열이 뿜어져 나오니까 실제로 뭐 3m 이상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로 인해서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크게 확산된 화재는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방화복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열기를 버틸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화재 현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라도 녹는 듯한 열기가 느껴질 겁니다. 이 열기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매우 뜨겁습니다. 복사열로 인해 가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 뇌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 뇌가 손상이 된다면 화재 현장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요. 복사열은 직선 방향으로만 이동해서 모서리를 따라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차폐물이 있다면 복사열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요. 이 화재 영상에서도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해서 직선으로 오는 복사열의 방향을 막고 요구조자를 대피를 시켜줬습니다. 이런 팁들도 강의 중간중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요. 당장 올해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로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 여러분의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설치된 소화기를 막상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없다면 아주 당황스럽겠죠? 반드시 알아둬야 할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소화기의 종류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화기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화재 종류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화기 종류에 따른 화재의 종류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의 종류는 크게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주방 화재로 나뉠 수 있습니다. 흔히 보시게 되면 A, B, C, D, E, K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물론 금속 화재도 있고 가스 화재도 있지만 오늘은 일반인이 접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는 조금 제외했습니다. 일반 화재라고 함은 나무, 종이, 플라스틱 등에 불이 붙어서 타고 난 후 재를 남기는 화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대부분의 화재에서 많이 관찰되는 종류입니다. 유류 화재는 휘발유, 알코올, 인화성 액체로 인한 화재입니다. 다음, 전기 화재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입니다. 최근 추가된 주방 화재는 주방에서 식용유로 발생한 화재이고요. 화재 유형에 따라 소화기를 선택해야 효과적으로 잘 진압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 시중에 많이 설치된 분말 소화기의 경우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활로겐 화합물 소화기도 동일하게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질식과 냉각작용으로 소화하는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경우에는 일반 화재를 제외한 유류 화재와 전기 화재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K급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 화재에 매우 유용하며 일반 화재와 유류 화재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불의 3요소인 가연물, 점화원, 산소 중 한 가지라도 제거하면 화재는 진압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소화기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소화기를 화재난 위치까지 가지고 와서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고 불꽃을 향하게 합니다. 바람을 등진 채 빗자루를 쓸듯이 발사하면 끝입니다. 세부 사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재를 발견한다면 119에 신고를 하고 가까운 소화기를 가져옵니다. 이어 안전핀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만 손잡이를 꽉 누른 채로 안전핀을 뽑으면 압력 때문에 안전핀이 잘 뽑히지 않습니다. 이때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잡아 당겨 뽑으면 잘 뽑힙니다. 소화기를 화재 현장으로 들고 이동하며 뽑을 경우 소화기 아래편을 잡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제거하면 좀 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면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고 발사합니다. 발사할 때는 빗자루로 쓸듯이 노즐을 움직여주며 발사하면 됩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문을 등지고 발사하시면 되고요. 실외의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발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셨으니 소화기 관리 요령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소화기를 육안으로 살펴보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소화기 압력계의 바늘이 초록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압력이 노란색 쪽에 있다면 압력이 모자란 상태로 소화약체를 정상적으로 발사할 수 없습니다. 빨간색에 있는 경우 과압력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화기의 안전핀이 제 위치에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 달에 1에서 2회 정도 흔들어 줍니다. 분말이 굳은 정도는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소화기 윗부분에 귀를 대고 거꾸로 들어주었을 때 둔탁하게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소화 분말이 굳었으니 즉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화기 약재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정상입니다. 유지관리와는 별도로 소화기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내구 연한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의 기한이 지났다면 별도의 성능 검사를 받아 3년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소화기 비치 장소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방화재 전용 소화기는 주방에, 분말 소화기는 현관 앞처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셔서 항상 위치를 숙지하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옥내 소화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소화기와 소화전은 매우 유용합니다. 가까운 곳에 소화전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화전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로 소화전 전용 펌프가 있고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선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옥내소화전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옥내소화전은 발신기 누름 버튼, 위치 표시 등, 기동 표시 등, 개폐 밸브, 소방 호스, 노즐 관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은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하며 숙지가 된다면 강력한 화재 진압의 수단이 됩니다. 수압이 강하므로 혼자 조작하는 것보다는 2인 1조로 구성해 진압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발신기 누름 버튼을 눌러 화재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어 소화전 함을 열고 내부에 있는 관창을 함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수관과 소화전 배관, 간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연결 시에는 돌려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한 명은 관창과 수관을 화재 지점까지 엉키지 않게끔 주의해서 끌고 가되 다른 한 명은 소화전 앞에서 대기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어떠한 경우에도 관창을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물을 발사할 때 관창을 놓치게 되면은 관창이 스프링처럼 튀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즐을 들고 화재 현장으로, 다른 한 사람은 소화전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물을 틀어달라는 방수 신호가 오면 밸브를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열어줍니다. 화재점을 향해 물을 분사하는 과정에서 관창 끝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방사형 물줄기로 바뀌어 좀 더 넓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재점이 멀다면 방사형이 아닌 직분사형으로 유지해 물을 발사합니다. 소화전을 사용할 경우 너무 가까이에서 강한 직사로 쏘면 연소면에 닿아 가열된 물이 다시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수압에 의해 튀어나온 재나 이물질 등이 눈이나 얼굴에 맞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이 끝나면 살아있는 불씨가 있는지 최종 확인을 하고 노즐을 잠그고 옥내소화전 밸브를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 잠그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소방기관에서도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과 별개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안전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나와 내 가족, 이웃, 국민 모두를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해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안전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